안녕하세요. 바른 역사를 가르치는 강재민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고려시대 이야기 계속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공민왕 이야기할 때 이 기황후 이야기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민왕과 기황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황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텐데, 아무튼 이 기황후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나라를 말하면 악의 이미지가 강한데, 물론 고려 공려 출신으로서 대원적의 황후가 됐던 자수상거한 역을의 이미지도 일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황후의 진짜 모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황후 정말 대단한 여성이죠. 고려 공려 출신으로서 대원제국의 화가 됐던 정말 드라마 속 주인공, 영화 속 주인공 이야기, 정말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아무튼 이 공려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간석기 때 10대 초반의 어린 미혼 여성들을 이제 원나라에 바치던 것을 말하거든요. 처음에는 몽골군이 이 결혼 상대자로 이렇게 막 잡아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뭐 신분도 가리지 않습니다. 왕족, 귀족, 평민, 딸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딸을 낳아도 이때는 친척들한테도 알리지 않았다. 왜? 공유로 잡혀가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언의 풍습도 이때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10대 초반에 어린 미혼 여성들만 잡아가기 때문에 10대 초반에 일찍 결혼시키는 겁니다. 결혼시키면 안 잡아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공유로 잡혀가는 고려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신분에 따라서 다른 대접을 받았고, 일부는 몽골의 고위 관료와 결혼해서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사시는 분도 계셨지만 대체적으로 매우 비참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 기황후도 고려 공유 출신으로서 이제 원나라에 끌려가서 처음에는 원나라 황제 순제의 차시중을 들던 궁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나라 황제 순제의 마음을 사게 되고, 그래서 후궁이 되고, 나중에는 황태자까지 생산하면서 대원제국의 황후가 됐던 정말 대단한 여성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황후가 어떤 매력으로 원나라 황제 순제의 마음을 샀을까? 물론 사로에 있는 이 기황후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한 미인으로 나옵니다. 경국지세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미인이라고. 그리고 기황후의 외모를 알 수 있는 그림도 한 점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보면 현대적 기준으로 본다면 좀 미인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외모입니다. 물론 이 미인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마다 다르고 또 사람마다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봤을 때 좀 평범한 외모였다. 그럼 이 기황후의 진짜 매력은 무엇이냐? 저는 외모가 아니고 그 당시 몽골 여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유교적 교양과 미덕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황후가 굉장히 책을 좋아했습니다. 독서를 좋아했어요. 시간이 날 때는 여효경 같은 책도 읽고 했는데, 아무튼 이걸 내생렬하지 않습니까? 요즘 말로. 여러분, 남자들이 의외로 외모보다는 이런 지적인 면에 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전국에서 진상품이 올라오면 자기가 먼저 먹지 않고 태묘에 바쳤다. 좀 미덕이 있죠. 인품이 좀 남다릅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 10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장례를 치러줬다. 이렇게 몽골 여성들이 가지지 못했던 유교적 교양과 미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원나라 황제 순제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기황후는 실제로 원나라 황실의 최고 실권자가 됐고, 고려 내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충의 왕이 죽었을 때 원래는 가장 강력한 왕위 계승 후보가 동생 공민왕이었거든요. 근데 기황후는 공민왕을 끝까지 배제하고 충의 왕의 어린 두 아들, 바로 충목왕과 충정왕을 연이어 옹립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보면 이 기황후는 공민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공민왕이 왕이 됐을 때 내가 컨트롤하기 쉽지 않다. 내 뒤통수를 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 그랬던 기황후가 1351년에 자신이 옹립했던 이제 충정왕을 전격적으로 폐위시키고 공민왕을 고려 제31대 왕으로 옹립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이냐 보면 이 충정왕에 대한 불만이 이제 누적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정왕이 즉위하면서 충정의 외척들이 바로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기실파들이 소외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불만이 있었을 거고, 또 그 당시 원나라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왜구 문제입니다. 이 왜구가 고려를만 공격한 것이 아니고 원나라도 굉장히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입장에서는 이 고려 조정이 이 왜구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는데 무능했던 충정왕 정부가 이 왜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러한 불만들이 쌓여서 결국 폐위시키게 됩니다. 근데 왜 하필 기황후는 그렇게 자신이 반대했던 공민왕을 세웠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볼 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니까 공민왕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공민왕에 대해서
방심했던 것 같으면 설마 아무리 공민왕이 똑똑하고 유능하다 해도 설마 나한테 반기를 들까? 왜냐면 그 당시는 원간습기고 원간습기 때 고려국왕들의 힘이 약했고 상대적으로 심지어는 몇몇 고려국왕들은 폐위당하거나 충정왕처럼 죽임을 당한 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는데 나한테 반기를 들까라고 방심을 했던 거죠. 이 설마입니다. 근데 이 설마가 사람을 잡게 되고 이 기황후의 방심이 결국 최악의 실책이 됩니다. 공민왕은 1356년 음력 5월 18일 역사적인 반원자족의 운동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98년 동안 계속되었던 원의 간섭을 끊고 고려를 자주 독립국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중요한 사건 3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철을 비롯하는 기씨 일파들을 전격적으로 수청했고 그 다음에 원나라의 내정 간섭기구였던 정동행성 이문소도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원나라에 빼앗겼던 땅, 바로 쌍성 총건부를 수복하게 되는 것도 이 시기죠. 반면에 기황후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배신감에 쩔었을 겁니다. 정말 뒤통수 제대로 맞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공민왕이 기실파들, 즉 자신의 친정 가문을 완전히 멸문지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황후한테는 이제 철천지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기황후가 이 이후로 이제 공민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에 완전 사로잡히고 여기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1362년에 기황후가 공민왕을 폐위시키게 되고, 물론 공민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그리고 2년 뒤였던 1364년에는 기황후 드디어 공민왕 폐위전쟁, 즉 복수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공민왕도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충분한 준비를 했었고 이때 고려말 최고의 명장으로 불리는 투톱 최영과 이성계 장군이 출병을 해서 원나라의 1만 대군을 전멸시킵니다. 그래서 사료에는 이 원나라 1만 대군 중에 살아서 돌아간 무사가 불과 17개에 불과했다. 완전히 참패를 당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황후가 공민왕을 폐위시킨 게 1362년입니다. 그리고 복수전쟁에 나선 게 2년 뒤인 1364년이죠. 그러니까 기황후가 공민왕 복수전쟁에 나설 때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원나라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긁어 모을 수 있는 군대가 불과 1만 명에 불과했다. 한때는 세계 최강의 최대의 제국이었던 이 원나라가 공민왕 복수전에 동원할 수 있는 군대가 1만 명에 불과했다. 이만큼 지금 원이 멸망해서 달리고 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를 기황후가 제대로 캐치하지 못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아무튼 그 이후에 기황후는 어떻게 되느냐. 1368년에 이제 원나라의 수도 대도, 지금의 베이징이 명나라한테 함락당하고 그때 기황후가 원나라 황제를 따라서 북쪽으로 갔다. 즉 상도로 도망갔다는 기록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의 행적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명나라 사관들이 이 기황후를 뭐라고 평가하느냐. 원나라가 망한 것이 기황후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대체적으로 내리는데 저는 그 평가가 대체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황후가 고려 공여 출신으로서 대원 제국의 황후가 됐을 때 고려에서는 굉장히 기뻐했고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여성이 대원 제국의 황후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고려를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이 재미교포 같은 분들이 미국 내에서 좀 실력자가 되고 유력 인사가 되면 우리 대한민국을 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만 별로 안 도와주죠.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 미국인인 거예요. 기황후도 도와주기는 그냥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고려를 더 괴롭히고 그 다음에 고려에 대한 내장 간섭을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고려 조정 내 반원 감정이 고조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고려가 원과의 관계를 끊고 명나라와 연합하면서 이렇게 형성된 고려와 명의 연합이 원의 멸망을 앞당겼기 때문에 실제로 기황후 때문에 원나라가 망했다는 이런 평가가 틀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아까 1368년에 원나라의 수도 대도 베이징이 함락됐을 때 원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나라가 북쪽으로 도망가서 다시 나라를 세우거든요. 북원이라 합니다. 북원을 세워서 한 20년 정도 1388년까지 다시 명나라와 경쟁하는데 결국 북원도 멸망하고 말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려 조정 내에서는 반응 감정이 워낙 고조돼서 고려는 일찍부터 명과 연합했고 이렇게 고려와 명이 연합하면서 북원은 고립돼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정말 기황후 때문에 원나라가 망했다는 이러한 평가 틀리지는 않다. 만약에 기황후가 정말 그 당시 고려인들의 기대대로 고려를 좀 도와줬다면 단언컨대 이 5만원권 화폐의 주인공은 심사임당이 아니라 기황후도 될 수 있었다. 너무 안타까운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황후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으나 뭐냐면 이 기황후는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국가의 중대사를 망각했거든요. 그 당시 원의 가장 큰 주된 관심사는 뭡니까? 당연히 명나라를 막는 겁니다. 신흥 강대국, 새로운 초강대국, 명나라 부상하고 있었고 이 명나라를 막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어야 되는데 기황후는 개인적인 복수심, 즉 공민왕에 대한 이 복수심 때문에 모든 에너지를 공민왕과의 복수전에 쏟았다. 이것이 최악의 패착이었다. 그래서 만약 기황후 그때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서 공민왕과의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좀 냉정하게 국제정세를 판단했더라면 어떻게 역사는 달라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것도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부정부패와 비리들이 모든 문제들이 바로 이 공과 사의 개념이 모호해서 벌어지게 되거든요. 우리들뿐만 아니고 공직자들, 정치인들, 특히 국가 지도자들은 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사적인 감정, 사적인 복수심을 공적인 영역에 가져오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지 못하죠. 공과 사가 완전히 뒤섞여 있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들, 나와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데도 등용을 하거나 특혜를 베풀게 되고, 또 나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 또 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잘못을 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눈 감아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기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것이 개인의 인생을 위해서도,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도, 또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고려시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